안녕하세요. 평가가장입니다. 5월 어린이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영상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페에서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머리가 덥수룩해져서 좀 머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쌤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치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룹을 나누라고 하는데 치매와 일반 2그룹만 나누어도 될까요? 입소자가 5, 6명밖에 없어서 거의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복지사님이 공동생활 가정이신지 아니면 시설이신지를 몰라서 만약 공동생활 가정이라 하시면 그룹을 안 나누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인원이 5, 6명이라 하시는 거니까 공동생활 가정 같으세요. 공동생활 가정이시라면 그룹을 안 나누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 공동생활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나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2그룹으로 나눌지 3그룹으로 나눌지 뭐 4개의 그룹으로 나눌지는 기관에서 판단하시는 거세요. 근데 통상 거의 3개 그룹으로 나눠준다 보시면 되세요. 인지가 정상이신 분들, 치매가 있으신 분들, 아예 완전 화상으로서 프로그램이 참여가 좀 힘드신 분들,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응용편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용편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선생님이 공동생활 가정이시라면 그룹을 안 나누셔도 되고요. 만약 시설이시라면 그룹은 나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인원이 정말 뭐 5, 6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룹은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 우리가 3명이다. 근데 A그룹은 우리가 완전 화상으로 뒀어요. 없다. 그럼 0명인 거예요. A그룹이. 그 다음에 B그룹, 인지 뭐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이다 치면 그분들도 빵명이라면 거기도 B그룹은 현재까지 빵명이라고 정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에 그룹에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그룹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A그룹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B그룹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질문 감사하고요. 오늘 질문 고르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님이 질문하는 게 많으세요. 자, 제가 복지사님을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해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복지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질문이 나름 괜찮은 질문이었기에 선정을 한 겁니다. 시청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또 볼게요. 자, 폴 메이킹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싹 멤버이신 분인데 2019년도에 개원하여 아직 평가를 못 받으셨답니다. 2019년 개원으로 평가를 못 받았다면 2019년에서 2022년도 같이 평가를 받게 되는지요? 그건 아닙니다. 요양원 평가가 원래 2019년에 시작을 해서 그죠? 잠깐만요. 2020년도였죠? 2020년도에 평가가 내가 헷갈리네. 2021년도가 요양원 평가이시니까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19년도 개원해서 요양원 평가를 이게 지금 요양원이신지 19년도 개원이라면 요양원은 평가를 받으셨을 텐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재가기간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9년도에 개원을 했었다면 재가기간이 19년도에 평가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평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짝수냐 홀수냐를 보셔야 되세요. 우리 기관의 사업자가 고위등록증이 짝수라면 올해 평가입니다. 즉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단 2019년 거는 준비 안 하셔야 돼요. 2019년 거는 준비 안 하셔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2020년, 2021년, 2022년 거를 보시게 돼요. 근데 만약에 홀수 기간이시라면 내년이세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되도록이면 이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이게 요양원인지 재가인지 내용을 봐야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가기간 질문방, 요양원 질문방에 나눠서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복지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욕일자하고 욕구사정 2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을 좀 볼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런가? 기분이 조금 업돼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 집에서도 매일 유튜브를 보는데 업무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걸 업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업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 끝나면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목욕일지에 얼굴, 손톱, 입술색 등등을 서술식으로 하다 영상 보고 체크 형식으로 변경하고 특이사항 서술식으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영상 봤는데 기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게 맞는데요. 제가 기록을 하라고 했다면 특이사항에 서술식으로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말씀한 얼굴, 소토, 임술색 이런 부분들은 체크 형태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 전 상태, 목욕 후 상태 이 부분은
서술로 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셨죠? 그 맞는 거세요. 그렇게 변경하신 게.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입소하는 어르신 욕구 사정을 입소 전에 하라고 하시는데 입소 당일 몇 시간 전에도 가능한가요? 입소 상담을 전화로 하시고 입소 날 어르신을 만나게 되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세요. 예를 들어 입소 당일 몇 시간 전에 어르신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욕구 사정은 오늘이 예를 들어 5월 9일이다 치면 오늘 하시겠다 하더라도 욕구 사정은 그러면 그냥 임의로 전에 만나신 걸로 하셔가지고 5월 4일이나 5일로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입소 당일날 힘듭니다. 입소 상담을 전화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문제는 급여 계획까지 그러면 오늘 다 하셔야 돼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입소 전에 급여 계획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눈 한번 살짝 감고 우리가 입소 상담 오늘 전화를 했더라도 그 전에 어르신을 만나 뵙고 한 걸로 쳐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제가 이런 공개된 영상에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어떤 선의에, 우리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오늘이 만약에 입소 5월 9일 날 전화로 나 오늘 입소하겠다 하셔도 표준약관인 계약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3, 4일 전에 먼저 한번 만나 뵀었고 오늘 결정을 해서 입소하겠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3, 4일 전에 먼저 어르신에게 상담을 드리고 욕구 사정과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평가라는 게 이게 재밌는 건 아니죠. FM대로 하시면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공단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러죠. 단 한 명의 어르신이 소중한 상황에 오늘 입소하시겠다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여건상 내일 모레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쉐어로즈 제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죠? 평가가 2022년으로 미뤄지면 질문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제2변경 대상자 외 욕창 방지도구 대상자를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겠나요? 네, 맞습니다. 평가 적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현재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거에는 평가 적용 대상 기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평가관이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상황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평가 적용 기간이 이러고 공단에 문의했더니만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는 진행된다고 해서 12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상한 평가관들이 있거든요. 대답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욕구사정. 자, 이 질문 많이 하시는 분 좀 사랑합니다. 아셨죠? 질문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자, 여성분이신 것 같으세요. 자, 욕구 사정을 입소 전에 해야 하나요? 입소 당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입소 당일 하라고 누가 얘기하나요? 그분이 만약 있다면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시구나. 친하게 지내더라도 평가 관련된 거는 물어보지도 마세요. 입소 당일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가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따라서 만약에 요양원이라면 더 불가능해요. 따라서 입소 당일이 아닙니다. 입소 전입니다. 아셨죠? 아까 전에 우리 복지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동일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입소 당일날 누가 하라 그랬다면 그분한테 웬만해서 평가 질문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우리 N9967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를 5월 초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 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29인 시설에 있다가 46인으로 확장하게 되어 5월부터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게 되었어요. 제 질문은 연초에 전체 어르신의 급여 제공 계획을 전부 작성을 했어요. 물리치료사를 5월 2일날 첫 근무날 기준으로 다시 어르신별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다시 공단에 보고해야 하는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세요. 우리 평가 매뉴얼 어디에 봐도 급여 제공 계획은 연 1회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일에 한 번만 되시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어르신의 급여 계획이 변경된 게 있다면 변경사를 기록하고 하라는 부분에서도 단순히 기관에서 정원수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새로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급여 계획 변경 사유는 아닌 겁니다. 근데 단지 만약에 우리가 요양원이시라면 6개월에 한번 결과 반영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하시겠다면 예를 들어 지금 5월 달에 물리치료사가 됐다면 연초에 지금 급여 계획을 구성하셨다면
만약 5월이나 6월 정도에 급여 적용 결과 반영을 하실 때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급여 적용 결과 반영에 물리치료를 포함을 시키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A라는 어르신이 있어요. 네, A라는 어르신을 1월 달에 우리가 급여 계획을 구성해서 왔다가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물리치료는 새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6월달 결과 반영을 내면서 본 어르신에게 기본 동작 훈련과 어르신의 시적 상태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 기간에서 5월부로 물리치료를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새로 계획에 추가 변경하여 어르신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리치료가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결과 반영에다가 새로 연초했던 급여 계획에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넣으신다 하더라도 결과 반영에 넣으시면 아주 딱 맞는 프로세스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평가에서는 물리치료 급여 계획과 일반 우리가 간호 파트에서 진행한 급여 계획과 분리가 돼 있어요. 그죠? 물론 급여 계획에는 물리치료가 다 포함이 돼야겠죠. 그러나 통상 물리치료에도 물리치료만의 급여 계획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 기간이라면 1월달에 급여 계획은 그대로 가겠다. 두 번째, 5월에 물리치료가 채용이 됐다면 물리치료를 보고 그때 새롭게 물리치료 급여 계획을 잡아라. 그죠? 물리치료 계획을 새로 별도로 구성하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 6월 정도에 결과 반영에다가 이 물리치료를 반영했다. 평가관이 최고라고 정말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소란씨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오픈한 요양원의 시설평가 연도가 궁금합니다. 자, 올해 요양원을 오픈을 했는데 평가를 언제 받나요? 자, 올해라면 2022년도에 이제 오픈하셨잖아요. 원래 21년도에 요양원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평가가 시작되세요. 요양원은. 그죠? 이 요양원은 무조건 2024년도에 평가 시작된다 보시고요. 평가 적용 지표 기간은 올해부터, 만약에 우리 소란씨님이 시설 오픈을 언제 하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부터 만약 시설이 오픈되셨다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2024년 평가 받는 날까지 평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복시세님이 기본 동작 훈련을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복시세님 질문이 지금 4개인가요? 좋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시면 한 7개, 8개를 다 복시세님 걸로 해드릴 테니까요. 자, 유튜브다 질문들이 이런 거 좋아요. 유튜브 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제 유튜브 제가 말을 하는 거지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카페에 질문하시고 제가 카페에다 또 영상에 질문을 할 수 있게끔도 열어놨잖아요. 보지만 마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각 어르신마다 할 수 있는 훈련 골라서 상세한 제공 방법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로 제공한 시간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만약 시간 적지 않고 체크만 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도 기록하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첫 번째 저도 반문합니다. 그죠? 시간을 기록하라고 누구라 얘기하던가요? 우리가 시간을 기록하라는 건 어디서 기록하냐면 급여 적용 계획서 구성할 때예요. 우리 보통 급여 적용 계획을 구성할 때는 뭐 기본 동작 훈련을 어르신에겐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제공하겠다. 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루에 20분씩 제공하겠다라고 계획서에는 우리가 시간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능회복 훈련 기록일지 자체에는 시간과 어떤 제공 방법과 이런 거 적으라는 말 1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현장 평가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처럼 뭐 제공 방법까지 3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획서는 시간을 연일에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작성하기 때문에 계획서에다가 시간 기록하는 거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록제는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거나 만약에 우리가 기록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현장 평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들이 기능회복 훈련 안에 있는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답변을 연습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응용편에 또 올려놨으니까 응용편에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매일매일 쓰는 기록에는 저렇게 계획서나 상세 제공 공복을 적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연일에 급여 계획을 구성하실 때는 저런 제공 방법과 제공 시간을 1년에 한 번은 계획서에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오늘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추장님이 질문하셨어요. 추장님이. 평가 서류기간, 오늘 질문에는 이렇게 서류기간 질문이 많으세요. 자, 평가 서류가 2019년, 2021년인데, 2020년, 2022년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평가 서류기간은, 지금, 이 분도 제가 볼 때 지금 제가인지 외모인지가 헷갈려요. 지금, 만약에, 시설이시라면, 그죠? 시설이시라면 19년, 21년이 맞으세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라면 2020년에서 2022년이 맞으세요. 아셨죠? 아, 시설이시네요. 아, 거기도 시설 표시해놓으셨죠. 죄송해요. 시설이시라면 19년에서 21년이 자료가 맞습니다. 누가 2020년부터 2021에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씌워볼게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요. 아셨죠? 평가 적용 기간은 정확히 서류상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작년이죠?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평가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선별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양원 평가가 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가지고 꼭 최우수 기간에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